이게 중국이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거 보이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메콩강 상류에 댐을 11개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도 하나 지어주고. 그러니까 아래가 다 강물이 말라붙을 거 아니에요. 댐 지어서 다 빼서 쓰니까. 그래서 아래가 그냥 다 뭐 갑자기 강이 전부 그냥 백사장으로 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강이 메콩이 어디를 가냐? 태국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하구서부터 올라가면 베캄타야, 베트남, 캄보디아, 타일랜드. 그러니까 베트남의 메콩 델타, 호치민시티, 옛날 사이공시티. 거기 세계 최대의 쌀단지. 거기 반 작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작살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태국 작살나는 거죠. 세 개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무슨 앙코르와트 있는데 큰 호수 있죠. 그게 세계 최대의 내수면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아무튼 물반 고기반인데요. 거기가 거기 이제 다 말라붙어서 이제 고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예,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메콩 같은 경우에 참, 메콩의 원래 이름이 메남콩이거든요. 근데 이 메남이 물의 어머니, 물의 어머니니까 강의 여신 정도 뜻도 될 수 있겠죠. 콩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여신이 사시는 강, 이 정도의 뜻이 될 텐데, 이 중국어에서 옛 중국어의 발음이 강이라고 써놓고 그걸 콩이라고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동남아에서 그 콩이란 단어를 가져가서 그걸 강이라고 썼겠죠. 예, 아주 옛날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메콩에 말라붙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베남타가 이게 가만히 베트남 베캄타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죠. 민생이 굉장히 타격받을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을 밑바닥서부터 뒤집어 엎잖아요. 저 강이라는 게 생명줄인데,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또 따라서 인도나 호주도 이 분위기 보고서 군사력 증대를 굉장히 강화시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도미노 현상인 거예요. 근데 먼저 똥 건드린 그 땅이 뭐냐면은 바로 우크라 전쟁,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 그리고 한미일 삼각체제라고 도미노로 따다당 하고 이제 세 방이 들어가는 거죠. 이 세 방 맞고 거의 떡 출신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정신머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포에 질리면 히스테리가 발작을 하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 이제,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NCG를 맺었는데요. 이건 한국과 일본이 맺은 거기 때문에 일본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조잡하고 참 옹졸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미련한 짓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도 아까 VOA 방송에서 나왔듯이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것과 일본을 대하는 건 달라요.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 문서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핵 공격 당하면 우리 무조건 핵 쓸게. 그것도 전략핵까지 다 쓸 수 있어. 이걸 약속하는 문서인데 그 정도 급을 약속을 해주려면 일본과의 서로 간의 로열티가 충성도가 지금과는 격이 다르게 올라서야 된다. 일본은 은근히 미국 골지른 행동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느끼잖아요. 제가 꼽는 거가 몇 개 있죠. 조청년 북송. 그러면서 그게 반인도 범죄인데, 반인류 범죄인데, 그때 건너간 돈이 햇볕 때 건너간 돈의 수십 배에 달할 거예요. 그걸로 북한이 먹고 살았어요. 조청년 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청년을 저걸 안 했죠. 단속을 안 했죠. 그냥 방치했죠. 심지어는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도 거의 20여 년 동안 방치했죠. 그냥.
영해 축소하고. 그래서 그 소련 배, 중국 배, 지금은 러시아 배, 중국 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고. 그 은근히 골 지르는 데가 있다고요, 일본이. 그래서 미국도 일본이 조인하려면은 뭐 좀 지금의 그 일본과 좀 달라져야 돼. 이걸 아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그 어떤 협의체이기 때문에 핵자만 들어가면 일본은 경기 일으키거든, 일본 국민들은. 일본 내부의 정치 심리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어차피 그럴 갈 길이 머니까 이쪽 한국에서 뭐 그거 너희 안 돼, 너희 안 돼. 이렇게 미리 못 박을 이유가 없어요. 잘한 거야. 근데 그 정도 발언을 가지고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가 발끈해가지고 결국 의미는 뭐냐면 썩렬이가 감히 핵 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를 배제 안 한다고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외교부가.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며 타국, 즉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损害他国战略利益，希望有关国家不要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 아니 뭐 저런 발언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발끈해서 난리를 부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외교부가 또 후쿠시마 방문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후쿠시마를 뭐 한 번을 방문하든 100번을 방문하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류해도 됩니다.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차피 IAEA가 저기 조사 나가는데 IAEA랑 같이 갈 거라고요. 외교부는 요 정도인데 이제 환구시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이 미국이 강제해서 일본에게 몸을 팔고 같이 섹스했다. 윤석열이 바이든이 강제해서 후쿠시마랑 동침했다. 뭐 이 소리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 정도면 이제 거의 뭐 폐악질이죠. 저 정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환구시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항의를 하니까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그거예요. 내 언론은 민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민의가 아니라 공산당의겠지. 공산당의 뜻이겠지.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맛이 가 있는 상태예요. 히스테리 발작이죠.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핵펀치 세 방,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 전쟁, 그 다음에 워싱턴 선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미의 삼각체제, 이건 다 군사지정학적인 거죠. 핵펀치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인데, 경제인가 목조르기라고. 목졸라 가지고 질식시키고 골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틀어드린 건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얼마 전에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딱 덫을 해서 중국 잡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발언을 얌전하게 바꾸더라고요. 디커플링, 결별이 아니라 디리스킹,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블로케이드, 그러니까 전면적 하이테크 봉쇄가 아니라 밀리터리 유시지를 가진, 그러니까 군사적 용도를 가진 그러한 테크놀로지만 우리가 봉쇄하고 있다 하고 말을 딱 능청을 부려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se are tailored measures. They are not, as Beijing says, a technology blockade. They are not targeting emerging economies. They are focused on a narrow slice of technology and a small number of countries intent on challenging us militarily. A word on China more broadly. As President von der Leyen put it recently, we are for de-risking and diversifying, not decoupling. 예. 자, 그 테크놀로지 얘기도 이제 그거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참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껏 한다는 짓이 이제 그 이중 목적 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수용으로도 쓰고 민간용으로도 쓰고. 그래서
민간용으로 쓰겠다고 수입을 해서 군수용으로 전환한 게 있었는데, 칩을 한국산, 대만산, 이거를 미국의 그 중국 정보를 수집 연구해온 미국 연구소가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거 때문인지 그 이후에 갑자기 중국이 간첩 방지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엄청 확대를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문 스크랩 해갖고 누구한테 건네주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건네주면 그게 간첩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 도메인에 알려진 정보라도,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라도 수집해서 사람한테 건네주면 간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첩 방지법을 확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몰래 구입해서 군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중국 내부 정보를 입수한 미국 싱크탱크에 의해 알려지자 중국이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에 중국은 부랴부랴 정보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국 정보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방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은 최근 몇 주간 간첩 방지법을 강화했는데요. 특히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 중국이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기괴한 생명체가 됐는데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쉽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사회정치적 비용 희생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떠한 공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국민들을 거의 그냥 쥐어짜갖고 수출해서 흑자나니까 그거 가지고 통화 증발해서 돈 찍어서 대충 막으면서 가요. 어느 정도 얘들이 각오를 하고 있냐면, 걔들은 보안경찰, 그러니까 그 시위 진압 경찰이 장갑차랑 기관총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 시위 진압 장비 안에 장갑차와 기관총도 포함돼요. 학살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걔들은. 농촌 보안경찰을 요번에 조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살벌해지는 거냐면,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농촌으로 귀향을 한 다음에 도시로 다시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도시물을 먹은 젊은 층들이 불온한 상태로 중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농촌에 공안경찰, 보안경찰을 만든 거예요. 시위 났을 때 학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회정치적 비용과 희생도 감당할 수 있다. 쟤들은 이제 그런 관점이 있네.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정치적 어떤 그 폭발로 그 번지지 못하고 그냥 위기 상태가 그냥 계속해서 그냥 지속되면서 침체를 하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금 재정 파탄인데 중앙정부가 저걸 안 구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 뭐 조금 더 안 나아진다는 거죠. 또 인구 절벽, 한국도 인구 절벽이 있지만 한국은 몇 가지 점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학습 능력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뭐 제가 욕심나는지 몰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70이 넘어서까지 경제활동을 하죠. 이런저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같으면은 이민 정책을 잘 세우면 좋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괜찮은 이민자들을. 꼭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뭐 고학력자만 이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민 정책 잘 세우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뭐냐면, 모택동이 죽은 직후에 제가 언제 다루려고 하는데, 모택동이 죽은 직후부터 중국에 이 자유의 바람이 불었었어요. 70년대 말부터. 그렇게 해서 이게 딱 10년 이상 불은 거예요. 거의 10년, 만 10년 이상 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1989년도 5월 말 6월 초에 그게 천안문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천안문을 밟아버렸죠. 학살을 했죠. 한 2만 명. 그때 이 천안문 학살, 그게 6월 4일인데 그 천안문의 피바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 꼼지락달싹도 못하게 하는 저 이상한 기괴한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괴물의 탄생의 산파가 등소평입니다. 그럼 이놈의 괴물은 내부적으로 뭐 색깔 혁명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어렵고 굉장히 그 사람이 막 죽어나가더라도 체제는 어떻게든 유지되고 뭐 이런 이상한 괴물인데, 그럼 함의는 뭐냐면은 도발을 못하게 쇠울타리로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때 도발은 대만 아니면 한반도 둘 중에 하나예요. 도발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6.25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6.25 직후에 CIA가 보고서를 냈을 때 Baptism by Fire, 불길에 의한 축복, 즉 모택동과 스탈린과 김일성이 일으킨 냉전체제 파괴 침략 전쟁에 대해서 그걸 물리침으로써 냉전체제를 수호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반공 자유공화 성향의 자유공화국의 국민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걸 그 불길에 의한 축복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6.25는 냉전체제 파괴 시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냉전체제랑 그 1991년까지 이어진 45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즉 글로벌리즘 버전 1.0과 이게 어떤 관계냐? 이게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은요, 식민지 없는 세상, 자유항행, 자유무역을 표방을 했으니까 얘는 냉전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건 표면입니다. 왜냐? 그 자유항행, 자유무역 안에 공산권은 못 들어오니까. 그리고 공산권은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자유항행,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노출이 되잖아.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권은 자유항행, 자유무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냉전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처럼 중국과 같이 세계 시장에 몸을 푹 담그고 있는 그런 데에서조차도 아직 이게 남아 있어서 이 세계 체제에 대해서 적대적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뒤집어 엎으려 그러죠. 전복하려 그러죠. 그러니 그 옛날 버르장머리 세계 체제에 대해서 자유항행, 자유무역,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체제에 대해서 적대성을 가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대 전략으로 밀고 나가면 이번에는 전쟁 없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대 전략은 뭐냐? 한반도에서 문제 생기면은 미국이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 워싱턴 선언, 그 하나. 두 번째로 한미일 삼각체제로 그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쇠울타리를 만드는데 큰 기둥을 세운다. 그게 둘. 세 번째는 한국이 저 지도에서 나타난 팔성 3시, 즉 하이난에서부터 랴오닝까지 이르는 8개 성과 그 지역에 들어있는 특별시로서 베이징, 샹하이, 티안진 이 팔성 3시를 유사시에 박살을 낼 수 있는 최근접 독침을 키워간다. 저 팔성 3시에 중국 인구 60%, 중국 GDP의 80%가 있다. 자, 이 세 가지 전략을 계속 밀고 가면 이번에는 6.25 같은 일 없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6.25 같은 일 없이 중국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따라서 북한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쇠울타리를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